안녕하세요. 통합가게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2학기 19차지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지구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인간생활. 우리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인데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지구환경과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엘니뇨라고 불리우는 현상을 좀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지구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내용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엘니뇨고요. 엘니뇨. 자,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란 표면의 수온이 되겠죠.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와요. 전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라는 의미의 엘니뇨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기간 때문에. 자, 이때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러한 현상은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엘니뇨가 없는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니뇨가 없는 평상시고요. 무역풍이란 이렇게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해수면이 그 결과 더운 물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더운 물에서는 물이 많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고온 다습하게 만드는 게 평상시의 환경인 겁니다. 환경. 그리고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표층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밀리니까 아래에 있던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차가운 물이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심해에 있는 물들이 끌어올라와줘야 해양 생물이 되게 풍부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들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집니다. 즉 여기에 바람이 엄청 강해서 표충수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바람 자체가 약해지니까 표충수가 밀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따뜻한 물들이 태평양 가운데서 자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태평양 상공에서 비를 막 내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구름이 사라졌죠. 비구름이 사라지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표충수가 밀려나야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저온을 만들 건데 따뜻한 표충수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덜 밀려가고 그 결과 이쪽은 따뜻해지고 이쪽은 온도가 낮아지고 가뭄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사실 동남아 쪽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인지도 잘 못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로 미국 쪽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따뜻한 해수 때문에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국 쪽에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쪽에서는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서쪽에서는 요즘에는 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변화가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가 12월에서 2월 세계기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첫 번째, 고온,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들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다습해지는 지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습해지는 지역. 그리고 저온다습, 그리고 고온건조, 고온다습, 건조. 즉,
여기랑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엘니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반대쪽에 있죠. 이런 나라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여기에서 관심을 갖다가 여기랑 여기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점점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류가 파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사막화인데요. 사막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기후변화, 인간이겠죠. 인간활동 등의 영향으로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서울이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진짜 느끼기 힘들죠? 자, 근데 이 서울도 생각보다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사막화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잘 체감이 안 돼요. 지구온난화도 우리 체감이 잘 안 되죠. 겨울에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무슨 지구온난화야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이 사막화라고? 우리 물 풍성하죠. 주변에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요. 근데 무슨 사막화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과 실제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는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과학자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로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되게 오래간만에 발생한 일인데요. 10월 동안 10월이죠. 10월 서울의 강수량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미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화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막화의 원인인데요. 자연적 요인으로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에서 대기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상적인 상황과 기후변화에 의한 상황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대기 순환의 변환이 사막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사람이 역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 과잉경작, 과잉광호, 무분별한 산림 파괴, 다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짓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막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 우리 엘니뇨라는 현상 이야기했었죠. 자,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지구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건데요. 가는 온실기체 감축 정책의 시행 정도에 따른 이산탄소 농도 변화를 예측한 것이고, 나는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후반에 나타날 지구 표면의 온도 변화를 예측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죠.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대로 가면, 우리가 감축을 한다면, 성공한다면 이겁니다. 근데 만약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기온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3도에서 4도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극지방일수록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극지방일수록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주된 지역들, 이런 데라든가 혹은 여기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이 정도의 기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측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거를 감수해야 된다고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우리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폭증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불편함이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써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쓰잖아요. 그렇죠?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달 음식입니다. 우리 배달 음식 안 먹나요? 치킨 안 먹나요? 피자 안 먹나요? 코로나 덕분에 예전에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먹던 햄버거마저 배달시켜서 먹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불편함을 엄청나게 감수하는 축에 속합니다. 뭐냐? 우리 교실 뒤편에 보면 쓰레기통 놓여 있죠. 4개나. 쓰레기통을 4개 놓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분리수거 하자라는 것이죠. 분리수거하는 거 귀찮습니다. 쓰레기통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 막 버리면 편한데 분리수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쓰레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 나라, 여기 있는 나라랑 여기 있는 나라는 분리수거 안 해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만 얘네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안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바라는 건 요건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꾸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여기 81년, 지금부터 60년 후죠? 여러분은 그때까지 살아있겠네요. 근데 높은 확률로 저는 없을 겁니다. 이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죠. 우리 세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여러분 세대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있으니. 자, 일단 우리 모든 구성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림을 참고해서 이제 지구 환경이 인간 생활 변화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나리오에 나타난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구성 안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미래 환경의 변화 양상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한번. 포스터는 귀찮으니까 표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 관련된 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마 과제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구의 미래 환경 변화 극복 방안인데요.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협력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고 큰 나라들에서 이 협력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단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방안을 마련할 단계가 아니라 여태까지 마련해 놓은 그 방안들을 실천해 가야 될 단계인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술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을 좀 추구해야 됩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서 적도분군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고온 상태겠죠. 네, 높은 상태. 그렇죠. 고온이나 높은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자, 스스로의 기락인데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기 대순환과 연결지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따뜻한 표층수가 밀려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자, 나무의 나이트를 분석하면 과거 지구의 기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 과거 기후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조사한 후 각 방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에너지 전원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차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